저도 준비를 한번 네, 해본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저도 녹화 좀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해독하는 다이어트 방, 예, 오늘 해다방 활용서를 안내해드릴 임병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또 북미에 계신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뵈니까 진짜 지구촌이 하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거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다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고 계시듯이 해독하는 다이어트 방,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독을 영어로 말하면 저희가 디톡스가 되는 거죠. 없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톡스는 톡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포이즌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포이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톡신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톡신이라는 것은 어떤 대사의 순환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항상성을 깨는 그런 모든 물질들이 바로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거는 일단 저희 몸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 체온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pH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삼투압 조절 그리고 혈당의 조절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정한 수치를 원래대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항상성을 깨는 모든 물질들을 저희가 독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즉, 해독이란, 디톡스란 내 몸에 유입되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독소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대사 산물이나 찌꺼기들 있죠. 그리고 활성산소, 유해산소,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독소의 양과 그리고 내가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이 독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해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몸에는 이 해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해독 시스템은 어떻게 장착되어 있다는 걸 느끼냐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눈에는 눈곱이 좀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입에서는 또 구취가 날 수도 있고요. 뭐 소변이나 대변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땀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침에 내가,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몸에 해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수나 양치질을 매일매일 하듯이 내 몸 안에서도 역시 이 디톡스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해독 시스템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행위 자체가 디톡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소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좀 보도록 하시면요. 독소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내 몸에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소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염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내 몸에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뇌하수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쵸? 갑상선, 췌장, 부신, 생식선, 여기에서 분비되는 이제 화학 물질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몸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 발달 호르몬, 뭐 신진대사 호르몬, 그리고 뭐 재생할 때 필요한 호르몬, 그리고 성기능 호르몬, 그다음에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식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독소들이 이 내분비 시스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그쵸? 자도 피곤하고요. 이런 호르몬의 교란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독소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방치되다 보면 대사의 장애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뭔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위로부터 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산에 의해서 분해되고 소화되고 단백질 특히 이렇게 흡수되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와 또 배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장에서도 배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장애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인슐린에 또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독소들은 또 장내의 환경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장내의 그 환경이 독소가 많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먹은 음식들이 독소로 계속 작용이 돼요. 영양소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는 이러한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요. 이게 방치되다 보면은 내 피하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장 쪽에 지방이 생기는 거죠. 남자분들 이제 중년 남자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누워도요. 배가 꺼지지가 않아요. 그쵸? 배가 꺼지지가 않고 여자분들은 피하 지방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누우면 그 배가 쏙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하 지방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자분들 연세 드신 분 남자분들은 누워도 배가 볼록 나와 있습니다. 딱딱해요.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장 지방이 또 위험한 이유가 내장은요, 내장 지방은요, 그 안에 내장에 직접적으로 내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독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혈관 지방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의 대사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비만, 지방, 대사장애, 인슐린장애, 호르몬 교란, 염증, 그리고 암내심의 출발점은 바로 독소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비만을 떠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독소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비만인의 특징은 몸이 좀 차가워요. 예. 왜냐하면 지방이 바로 이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독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안전한 장소가 바로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죠. 체온을 또 올려주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독들, 이 독들을 감싸고 있는 바로 장소가 지방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도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죠. 근데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할 때 어때요? 더 많은 냉장고가 필요해요. 역시 지방도 내가 독이 조금 있을 때는 지방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점점 독이 더 많아지면서 지방도 더 많이 늘어난다. 살이 점점 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울 수밖에 없고요. 골격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골격근이 부족하다는 거는 뼈로 가는 건강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인데 비만인 분들 어 뼈 건강이 안 좋은 분들 골격근이 굉장히 뭐 근육량이라든지 골격근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유는요. 위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활성산소 이 내 몸에서 나오는 이 활성산소 공격에 의해서 위쪽에 그 점막을 굉장히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뭐 위산이나 효소 부족에 의해서 단백질 자체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탈모가 생긴다든지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이 좀 뭐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내가 단백질 먹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내가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몸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근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많습니다. 아까 이 독소에서 염증이 많아서 결국 비만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굉장히 많고요. 이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분비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 염증을 계속 몸에 달고 산다. 우리 온몸에 다 미세 염증으로 만들어져 있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피곤하죠. 피로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혈액 내에 피로 물질인 활성산소, 이 젖산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자도 피곤하고요. 굉장히 피로 물질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변비가 굉장히 많죠. 비만이신 분들.
저는 다이어트 이 해다방 안내하면서 이렇게 변비 환자가 많은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 장내 환경이 다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또 위험한 문제가 장내에서 행복 호르몬, 저희가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요, 80에서 90%가 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장에서 만들어진 행복 호르몬요, 저녁에, 음, 멜라토닌으로 또 전환이 돼서 우리가 숙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변비 환자들이 불면증이 또 심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로토닌 분비가 되지 않는 분들은요, 나중에 치매, 파킨슨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치매와 파킨슨 많은 이유도 만성 변비 환자들이 많다라는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잠을 못 잔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런 또 특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태우는 영양소도 부족하지만 신경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도 부족하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몸이 또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약물을 많이 남용을 하시잖아요. 이 약물 남용에 의해서 사실 부작용이 불면증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또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현대인들은 또 디지털 중독이 또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비만인들이 잠을 못 자는 예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 질병을 달고 살죠. 그래서 기저질환, 피부질환을 이렇게 갖고 있다. 요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음. 자, 비만의 원인은 독혈증. 이게 피 안에 독이 있기 때문이다. 몸속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대요. 예. 너무 굉장히 끌리는 말 아닌가요? 몸속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시잖아요. 그럼 평생 내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인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에서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그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은 뉴욕 타임즈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 위를 하였던 책이고요. 전 세계 12,000 이게 12,000 맞나요? 예 부 이상 판매를 했던 굉장한 기록을 갖고 있는 이 다이어트계의 굉장히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였다가 스테디셀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를 해결하는 이 디톡스, 해독으로부터 이 다이어트가 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다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해다방, 해독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비우는 과정이 필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몸의 독을 제거하는 과정이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건요. 사실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 3일 동안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신생아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3일 동안 엄마의 그 젖을 엄마가 모유가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젖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얘가 해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3일 동안 젖을 못 먹죠. 그러다가 이제 젖이 도는 4 일째가 되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게 되고 그리고 그 엄마의 젖을 먹고 퇴변, 그 시커먼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비우기 과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 생명의 탄성에서 이렇게 기원이 돼서 저희가 3일 동안 비우기 과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우기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독을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사실은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PM 제품만 드시면서 3일 동안 또 비우게 하는 과정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세포가 자가 포식을 하게 돼요. 이 자가 포식이라는 게 세포 내 데클렌징 스스로를 청소하는 클렌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가 젊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우기 동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오토파지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우기 과정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지 이 다이어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일째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체지방이 제거가 되고요. 요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그래서 총 7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일 동안에는 열을 발생시켜주는, 내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내 장기들이 해독하는, 해독할 수 있도록 아주 환경을 적절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요때 독소 배출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뭐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 이 기본 이제 지금 뒤에 이제 나올 건데, 비타민 B군을 공급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는 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육체적인 노동도 스트레스예요. 외부에서 가야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두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한 과로를 한다든지 내가 조금 평상시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좀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좀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이 좀 이완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요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를 더 배출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때는 좀 림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 위주로 가벼운 걷기 아니면은 집에서 폼롤러 요런 것들로 림프 순환을 좀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3일 비우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채워줍니다. 자, 깨끗이 비우고 난 다음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면 내 몸에 열을 발생시키고 내 몸에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바로 단백질이 공급이 되는 거죠. 요때부터는 여러분 유산소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먹는 그 해다방 프로그램에서 먹는 파워 칵테일 그리고 뭐 액티바이즈, 리스토레트 이런 것들이 굉장한 에너지원이 돼요. 오히려 더 활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실제로 해 보시면 에너지가 전혀 딸리지가 않고요. 오히려 운동에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슬슬 내 몸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인제 내가 좀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쪼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개개인마다 다 건강 수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 태어나기를 건강 금수저로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단 5층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숨이 쪼끔 찰 때까지 심장이 쪼끔 뛸 때까지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채우기 기간에는 운동을 좀 같이 시작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단백질 같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는 대로 안내해 드리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일 탄수화물이 공급이 되면서 마치 지금 태어난 아기의 그 장기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처럼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제 나중에 저 뒤에 나오겠지만 흰죽, 아주 깨끗한 흰죽과 잡곡이 들어가게 되면 이 또 소화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면요, 이 음식을 처리하는 데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자 구조가 다른 음식들을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고루 먹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 시기에는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퓨어한 아주 탄수화물 딱 한 가지 뭐 쌀로 된 이 죽 아니면은 미역죽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가 두부 식물성 단백질로 저희 몸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심을 퓨어하게 드시면 되고요. 요게 바로 요요를 억제할 수 있고
그 보식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기 1일 하고 이렇게 딱 7일 동안 굉장히 집중력 있고 짧고 강력하게 저희가 해다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우기 3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요 비우기 3일만 잘 내가 넘기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요. 첫째 날 몸에 예열을 하게 되고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열을 올려주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장작이 불을 이제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시간이죠. 둘째 날에는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시기 있죠. 이제 막 스타트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한 1.5kg 정도 배출이 돼요. 일반적인 독이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그러니까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셋째 날. 역시 이제 이때는 조금 내 몸 안에 깊숙이 들어있던 중금속들이 그리고 숙변들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총 비우기만 내가 잘 해도 내가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고 릴렉스 시키고 이 프로그램 안내한 대로 그대로 내가 이행만 하신다고 하면 비우기 동안 3kg는 대부분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이 제거가 되고 숙변이 제거가 되는데 일반 독과 중금속이 제거가 되는데 비우기 동안 3kg가 대부분 감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지방 이렇게 4일째부터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다방과 기존 해독 다이어트의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 해독 다이어트 지금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만 켜봐도 무슨 스무디다, 해독 스무디다, 뭐 해독 주스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과일, 채소는요. 해독 주스, 해독 스무디가 아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원료 자체가, 내가 만드는 원료 자체가 안전성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일반 시중에서 유통하는 뭐 과일이나 채소에서 이거 검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만들면서 영양소 파괴가 되기도 하고요. 불균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장을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착즙을 할 때는 식이섬유가 또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독 다이어트의 또 단점은 저희가 주로 야채하고 과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채식에도 단백질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거 저희 해다방에 아까 채우기 기간에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온 가족이 하기에 굉장히 습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을 모두 다 헤어한 게, 커버한 게 저희 해다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다방에 들어가는 저희 제품들, 그래서 어떠한 제품들로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성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이, 검증이 끝난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TUV라는 마크 내에 TUV라는 것은 이제 100년 이상 1세기가 넘은 그 기관이에요. 이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TUV 안에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바로 엘랩입니다. 이 엘랩이라는 곳에서 독일 PM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 수라든지 이런 거에 다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제품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실제로 언제 이게 검증이 되는지까지 다 확인이 될 정도로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전 제품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전구체, 각성제 이렇게 전 제품이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 제가 오늘 그 에사비
주문한 걸 받았는데 거기에도 인증 기간이 다 있어요. 뭐 이태리 어쩌고 있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조차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PM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된 그런 그 기관에서 받았다라는 거를 좀 차별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PM의 제품은 필요한 순간에 내 몸에 맞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역할을 해내줍니다. 개개인마다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어,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98% 이상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굉장히 내 몸에 들어와서 뭔가 일을 제대로 해내는 역할들, 그런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지용성 영양소도요, 마치 수용성 영양소처럼 흡수가 될 수 있도록 98% 이상까지 예, 흡수율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바로 마이크로솔브 공법에 의해서, 특허 공법에 의해서 흡수율을 굉장히 생체 이용률을 높여놓은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가 해다방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제품들은요, 이렇게 기본 3종, 물론 여기에서는, 이 북미에서는 베이직스가 또 선택이긴 하던데,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베이직스와 액티바이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워 칵테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본 3종이 사실 이 해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영양 주스, 해독 주스, 저희가 혈관을 뚫어주고 뭔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이 기본 3종으로 알고도 계시지만 그 기능이 맞긴 하지만 원래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본 3종 자체가 다 해독 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워 칵테일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이요. 다 유기농 원료들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이 끝난 제품들이고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나 보안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이어트는 끝났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장내 미생물은 식욕 중추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가 바로 장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내 미생물에 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산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한데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어트에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반인 분들이 이제 식이섬유를 따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변의 양을 부풀리게 하는 이 불용성 식이섬유만 따로 섭취하는 그런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은 그냥 장 속에 있는 노폐물만 배출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내 몸에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이게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 칵테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지금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흰색, 녹색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식물에서 나는 식물 에너지라는 건데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세포를 항산화시켜 줄 수 있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다 이 한 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렇게 식품을 갖고 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뭐 해독 스무디나 해독 주스를 만들 때는 대부분 어때요? 요렇게 파이토케미컬의 힘을 받기 위해서 저희 뭐 브로콜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점막 건강입니다. 점막 건강. 내 몸에서 뭔가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해도 이 점막이 좋지 않을 때, 위점막이 좋지 않을 때, 장점막이 좋지 않을 때, 이 염증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들이 또 독소로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내 위벽의 점막,
장, 점막, 건강을 다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해독이 잘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장점막, 위점막의 건강을 굉장히 케어를 해주는 그런 항산화 네트워크가 다 이 한 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천연 미네랄 해독 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독이 아닌 굉장히 우리 몸에서 배출되기 어려운 중금속까지 배출을 시켜주는 바로 리스토레이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숙면 있죠. 잠을 자지 않으면요, 여러분, 몸에서 해독이 되지 않아요. 예, 해독이 되지 않고요. 다이어트 할 때도 6시간 이상 자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렙틴과 그렐린, 배고픔, 계속 배가 고프다, 식욕이 터지고 입이 터지는 것들이 다 숙면이 안 돼서 나오는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스토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액티바이즈는요. 대사에 직접 관여를 하게 돼요. 대사에 관여를 하게 돼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에너지, 이 엔진을 풀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포 해독에 굉장히 중점이 맞춰져 있는 액티바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 장기의 해독, 기관의 해독, 그리고 세포 해독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이 기본 3종으로 클리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단백질, 이 프로쉐이프로, 이 아미노로 드시잖아요. 여기 우리 북미 사장님들. 간, 신장의 대사 없이 저희가 이제 단백질을 대사를 할 때는 간과 신장에서 대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다시 한번 재흡수하는 곳이 신장인데 그런 대사 없이 단백질의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의 형태로 바로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대사했을 때 나오는 찌꺼기죠. 내독소, 암모니아나 요산 발생이 되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간과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전혀 내 몸에 문제가 없이 바로 이 단백질을 바로 내 몸에 근육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아미노산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요 아미노 제품입니다. 요거 혹은 요 프로셰프 드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둘 중에서 원하는 형태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아미노는 캡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디톡스가 되고 있다는 증거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 호흡, 피부로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용성 영양소는요, 지용성 독소는 대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수용성은 소변, 그리고 땀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은 이 기화성, 냄새가 나는 것들, 이런, 우리가 경기독으로 흡수되는 이런 독들이 주로 호흡으로 배출이 된다. 그래서 냄새, 근데 뭐 구취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게 땀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들 있죠. 다 기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에서 배출되는 것도 피부로 배출이 되는데, 이렇게 내가 뭔가 냄새가 나거나 조금 색깔이 있는 형태로 나거나 이럴 때는 내가 내 몸에서 디톡스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해다방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독이 제거될 때 통증이 나와요. 여러분, 통증이 나온다는 거. 저희가 술을 먹을 때도 어때요? 술을 마실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죠. 그러나 술을 깰 때, 이 해독이 될 때, 알코올이 분해가 될 때, 그럴 때 어때요? 두통도 오고, 구토도 나고, 화장실도 가게 되고, 이렇게 통증이 나오듯이 독이 제거될 때 내가 통증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통증이 나오는 거는 내 몸에서 해독이 되고 있구나. 독소가 내 몸에서 배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렇게 저희가 해다방을 진행하면서 또 우리 진행하면서 톡방에서 많이 안내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피부를 통해서라든지 대변, 소변 아니면 뭐 두통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따로 요 부분들은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은 비움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배변이 일어나도 탈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설사가 많이 나시는 분들,
탈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뭐 기운이 빠지거나 무기력함이 오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허기지지 않죠. 그래서 몸에서 많은 독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나른하면서도 기운이 없거나 에너지가 방전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소가 해독이 나가기 때문에 기운이 납니다. 자, 그래서 해다박 7일, 다음 주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런 제품들로 네, 진행이 되죠. 여기도 고강도하고 스탠다드가 같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내가 뭔가 조금 나는 뺄 게 없어. 그런데 그 디톡스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이렇게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하면서 퓨어한 그런 식단으로 진행하는 스탠다드가 있고요. 어차피 하는 거 나는 좀 더 집중적인 케어를 해독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강도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행할 때 따뜻한 물을 좀 수시로 드시는 게 좋고요. 비우기 동안은 4리터 정도의 물이 좀 필요해요. 찬물은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따뜻한 물로 수시로 좀 마셔주시길 바라고요. 3일 동안 가급적 비우기 3일 동안 좀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몸을 좀 관리해 주시는 거, 수면을 좀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낮에 좀 햇볕을 보셔야 돼요. 이 멜라토닌을 형성하는 세로토닌은요, 비타민 D를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30분 이상은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따뜻하게, 그리고 수면을 좀 취해줄 수 있도록 스트레스 또 많이 피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리한 운동, 역시 비우기 할 때는 또 너무 또 우리 몸에 독을 또 그대로 쌓는 그리고 독이 배출이 되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PM 제품 이거 드실 때 단백질 같은 거 드실 때 드시지 않도록 특히 우유는 안 됩니다. 예. 찬물이 아닌 정수물, 미온수에 타서 드시고요.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우리가 또 서로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긍정의 말만 하시기를. 예, 그게 서로 윈윈을 하는 그런 아주 예,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다방, 해독하는 다이어트방. 자, 당신이 야식을 먹는 사이에 부자들은 점점 젊어지고 있고요. 부자들은 점점 더 네,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혁명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PM의 첫 입문 해다방에서 시작하시고요. 이 해다방으로 사업적 확장까지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적 확장까지 이루신 분이 바로 다음에 또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또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다방 활용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